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경제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에서 이미 여러 부분에서 나왔지만 오늘 본장에서 주식이 상승한 이유는 뭐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큰 이유를 아마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년물 금리의 하락과 어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이는 장후에 나왔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등의 어닝으로 인해서 다시 또 큰 폭으로 상승 부문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구글은 어닝과 매출을 어닝을 매출과 EPS 양쪽 다 미스를 했고요. 다만 검색 엔진과 클라우드 시장은 성장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쇼츠를 이용한 수익을 추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닝이 미스했다는 이유는 결국 하락세는 광고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 저번 쿼터 대비 광고 매출이 약 4% 가까이 하락하면서 그 덕에 이제 페이스북은 혹은 메타도 이제 앞으로 어닝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광고비도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도 장후에 같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이제 스냅도 이제 생각보다 매출이 안 좋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서 메타버스의 매출도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구글이 어닝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뭐 하나를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 구글이 이번 쿼터에는 전 쿼터 대비 크게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발표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발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쿼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효과와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효과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늘리면서 아무래도 구글의 어닝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현재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소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닝은 잘 나왔지만 살짝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굉장히 장후에 크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약화되면서 장후에는 약간 뭐랄까요 우려를 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어닝이 잘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를 컨센서스보다 크게 안 좋게 내면서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거나 반도체 관련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산업을 마이크론에 매각하고 나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 반도체에서 큰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매출과 EPS를 둘 다 가이던스 관련해서 컨센서스보다 혹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보다 안 좋은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속슬 혹은 반도체 관련 ETF가 혹은 반도체 관련 모든 섹터들이 상승분을 장후에 내놓게 되는데 낮추게 되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발표를 보면 섹터의 성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 TSMC도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언을 했던 거를 비춰서 봐서는 아마 반도체 섹터가 이번 쿼터 내에 굉장히 성장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후 시장이 관련 섹터를 오늘 장후에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 장이 오른 두 번째 이유죠. 금리가 왜 오늘 떨어졌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보고 있거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금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영국 금리 대부분의 채권에서의 분위기가 좋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에게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팩터는 일단 첫 번째, 안정돼 가고 있는 국제 정세, 특히 영국 총리가 이제 새롭게 취임을 하고 전 총리가 진행했던 감세 정책들이 다 아주 사라지면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전체적으로 금리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은행들에게 채권을 매입해 줄까라고 질문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 시장 관련해서 유동성을 미국 재무부가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채권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채권 시장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은행들에게 채권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큰 폭으로 떨어진 아마 가장 메인 이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집값이 큰 폭으로 두 달 동안 하락했다는 지표가 나왔어요. 이제 케이스 슐러 지수로 보면은 2009년 이후로 가장 큰 하락세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결국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더 큰 폭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거고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심지어 저번 주에 12월 50bp로 올리지 않을까란 트윗과 메리 달리도 연준 총재도 금리를 올리는 거죠. 쉬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발언을 합쳐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약간 행복회로라 기대감이 시장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채권 금리가 최근 들어서 너무 높아진 것도 큰 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10년물 혹은 실질 금리의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뭐 이런 뉴스도 말고 한번 좀 개별 뉴스 쪽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론이 재미난 기사를 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트위터와 일론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에게 그리고 관련된 공동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금요일까지 드디어 트위터 딜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그 이후에 트위터 가격이 52불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가 조금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러시아 쪽 투자가 아마 트위터 딜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제 러시아 쪽 투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혹은 사우디 쪽에 투자가 들어가면 러시아 쪽 투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우디 쪽에 투자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해외에 돈이 들어가는 게 염려가 돼서 이 딜을 막을 수 있다는 뉴스가 떴는데 아마 금요일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그 덕분에 트위터 가격이 52불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그리고 일론뿐만이 아니라 아마존도 재미난 뉴스를 내놨습니다. 어떤 뉴스냐? 이제 아마존이 원래는 결제 관련해서 어펌을 통과하게 해주겠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이 어펌과 벤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사는 상품에 대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 벤모는 미국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제 어플이거든요. 특히 페이팔의 자회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돈 관련해서 금융 어플 관련해서 가장 큰 회사인 페이팔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는데요. 덕분에 어펌은 14% 가까이, 페이팔은 7%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이제 어펌 같은 경우는 Buy Now, Pay Later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오늘 사서 나중에 내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좀 여러분들이 함정처럼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원래 BNPL 진행하면 이자가 안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단기로 나눠서 낼 경우에만 이자가 붙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로 나눠서 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한 번 페이먼트를 미스한다면 지금 상승해 있는 이자율이 이 BNPL 서비스에 추가적인 피로 붙습니다. 근데 이 결국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집값이 하락하듯이 거래량이 하락하듯이 굳이 소비자가 만약에 벌금과 이자가 높아진다면 혹시 모를 미스페이먼트라든지 혹시 내가 페이먼트를 못 낼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로 내야 된다든지 큰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높아지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또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BNPL 서비스가 이런 수요 약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BNPL 서비스에도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어닝이 아마존과 애플이 남았는데 이 중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려해 봐야 될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달러 강세가 아마존과 애플의 판매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매출이 하락하는데 달러 강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애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폰 14를 발표한 이후에 수요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생산량을 감소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구글은 클라우드 성장률이 강세로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마존 웹 서비스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려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제가 생각을 뒤져봤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의 클라우드, 마소의 아주르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다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회사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구글보다는 잘 나온다는 전제하에선 세간의 평가가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장 크다는 전제하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땐 개인적으로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댓글이나 채팅창에 달아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마존과 그리고 애플까지 이제 곧 나올 실적들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채팅창과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굿모닝 인포맥스가 다룰 수 있는데,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꼭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